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3회 필수적인 응급처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저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흔히 좀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저혈압에 의한 증상, 그리고 저혈당, 그리고 경련이나 발작이 있을 때, 기도폐색, 그다음 화상이나 상처, 뱀에 물렸을 때 코피,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새로운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 상황 자체가 응급인지 응급이 아닌지를 먼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반드시 1339라든지 119 같은 응급구조센터에 전화를 해서 반드시 그 환자 자체가 의료진에게 최대한 빨리 다가가서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이고요. 그 과정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환자한테 닥친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처치하는 걸 이제 응급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처치는 크게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응급 상황,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이죠. 한 가지는 이게 응급인가, 응급이 아닌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못 갖고 있는 응급처치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환자한테 해가 될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통이라는 걸 예를 들면은, 두통은 일반인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증상이죠. 저희도 그렇고 그 모든 분들이 느낄 거고 한 65에서 80% 정도의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1차성 두통이라 해가지고 편두통이라든지 그냥 긴장형 두통 같은 걸로 크게 문제가 없는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말하는 거고, 뇌출혈이나 뇌종양, 뇌수막염에 의한 두통을 말합니다. 이런 두통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응급이기 때문에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응급 상황일 때 어떤 두통이 있을 때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처음 경험한 갑자기 시작하는 두통. 그러니까 두통은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지만 이전에 제가 느껴봤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통이 느껴질 때 그거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두통이 없었는데 50세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통이 있으면서 열이라든지 발진, 목의 경직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잘 굽혀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거로 저희가 뇌수막염 같은 증상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두통입니다. 그 외에 마비라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 또 구토가 동반될 경우, 구토라는 거는 저희가 뇌압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소견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고 뭔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두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섬유액이 동반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환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환자분이시고 오후 7시에 갑자기 그냥 오스피탈 A라는 게 이제 후두부입니다. 후두부 쪽에 두통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한 두통은 아닌데 평상시에 후두부의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건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누우면 심해지고 앉으면 호전되는 이런 일반적인 두통과 약간 다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바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보면은 1시간 반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고 바로 CT를 찍었습니다. 뇌 CT를 10분 만에 찍었는데, 뇌 CT를 찍었더니 이런 지주막하 출혈이 바로 진단이 됐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인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빨리 진단을 해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았던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응급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피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사실 응급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코피가 발생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코피는 이 코 구멍에서 앞부분 1cm 정도, 이 앞부분에서 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정도가 거기서 나고요. 이 깊숙한 곳에서 나는 거는 이제
동맥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상을 받았다거나 다쳤다거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가 나고 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서 나기 때문에 앞부분을 그 솜으로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솜을 말아가지고 너무 깊이 말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집중되도록 다소 크게 말아서 넣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앞부분의 볼을 그냥 양쪽으로 꾹 5분 정도 눌러주면은 사실 대부분의 피는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90%는 이렇게 먹고요. 또 피를 삼키게 되면은 그 피 자체가 이제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하지 않도록 사실 피를 삼키는 것보다 뱉던지 흐르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과거에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저희가 코피가 나면 가장 흔히 하는 동작이 어떤 거였죠? 고개를 젖히고 뒷목을 이렇게 치면서 코등, 이 뼈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자세를 제일 많이 취했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움켜잡으면은 피가 다 목 뒤로 넘어가죠. 이건 피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피가 코 앞으로 안 나오고 속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솜을 앞쪽에 막아서 앞쪽을 꾹 눌러주면은 대부분 5분 이내에 멎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응급일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혈이 난다거나, 또는 출혈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양이 많을 경우, 또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 실혈량이 많음으로써 이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출혈 부위가 깊은 곳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도 폐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위중할 수 있는 응급 상태입니다. 저희 영화에서 사실 많이 봤었죠. 영화 보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기도에 음식물이 막히면서 사람이 숨을 잘 못 쉬는 이런 상태를 저희가 기도 폐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숨을 못 쉬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막히게 되면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지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완전 폐쇄, 완전히 막히게 되면 환자가 말도 하지 못하고 호흡도 못하면서 청색증, 그러니까 얼굴이 파래지는 그런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처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막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환자가 사람이 말을 못하면은 반드시 의심을 하고 응급처치로서 복부 밀어내기 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복부 밀어내기 법이라는 거는, 복부를 누르게 되면은 압력 자체가 흉부로 압력이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흉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기도에 막힌 거를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치료라는 거죠. 하는 방법을 보면은, 첫 번째 이러한 환자를 보면은 견갑골, 이 등 가운데 뼈 부분을 환자를 숙이고 5번 정도 강하게 친 후에,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환자의 뒤에 서서 그 엄지손가락 방향을 배꼽과 명치 부위에 놓고 나머지 한 손으로 둘러싸는 것입니다. 둘러싸고 환자의 뒤쪽에서 겹친 후에 그 위쪽 방향, 그래서 횡격막을 위로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아주 강하게 5번 정도 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음식물이 토할 수 있죠. 이 장면도 영화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환자가 해결이 안 되고 의식이 안 좋아지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서 일단은 안정을 시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숨을 쉴 수 있는지 보고, 되도록이면 강하게 기침을 해서 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몸을 앞쪽으로 숙인 후에 강하게 등 쪽을 5번 정도 내려치게 됩니다. 견갑골 사이를 5번 정도 내려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아까 말했던 복부 밀어내기 법을 합니다. 그래서 복부 뒤에 서서 주먹으로 명치와 배꼽 사이에 손을 대고 나머지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에 길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 위쪽 방향으로 강하게 5번 정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환자분이 좋아질 때까지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 복부 밀어내기 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